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 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일자리 경제과장 박숙희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송미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일자리 경제과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 경제과 세출 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209억 9,368만 6천 원보다 38억 5,071만 6천 원 증액된 248억 4,440만 2천 원을 추경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55쪽으로 전통시장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방문객에게 쉼터 및 소통의 공간을 제공하여 고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전통시장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전통시장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6억 3,836만 원이며 3,600만 6천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예산은 전통시장 고객쉼터 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중앙시장이 선정되어서 도비 3,600만 6천 원이 확정 교부된 예산이며 4월에 공사를 실시하여 소통의 공간으로 만들어 시민이 만족할 수 있는 쉼터가 되도록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으로 지역카페 발행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카페의 빠른 유통 및 순환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을 견인하고자 안성사랑카드 코로나19 소비지원금 20억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추진 방법은 충전한 지역카페를 20만 원 이상 사용하거나 또는 생애 최초 20만 원 이상 충전한 신규 이용자에게 개인당 3개월 이내에서 사용하는 조건으로 5만 원 지급을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설명서 59쪽으로 소상공인 지원입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정부의 방역조치 강화에 따라 경영상 어려움으로 폐업한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자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심각 단계 격상 이후인 2020년 2월 23일 이후 폐업하였거나 21년 12월 30일 이전에 개업하여 현재 폐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1인당 50만 원씩 600명에게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61쪽으로 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 사업입니다. 정부의 특별 방역 대책 추가 후속 조치에 따라서 방역 패스를 적용한 16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소별 10만 원씩 4,000개소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조인력 인건비와 방역물품 지원비로 4억 6,27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2차 접수 중에 있으며 3월 21일 현재 1,721명에게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63쪽 지역방역 일자리 사업입니다.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 및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을 위한 공공일자리 사업으로 22년 1월 국비가 확정 내시됨에 따라서 국비 5,21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2년 1월 공고하여 지난해 1월부터 보건소 감염병 대응 업무 지원 및 체육 문화시설 등 방역 사각지대에서 24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5쪽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원 사업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민생경제 회복 지원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형태 근로자에게 생계 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하고자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안성시 관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에게 1인당 50만 원씩 2천만 원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4월부터 접수하여 5월까지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 경제과 22년도 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는 기 배부해드린 전문 검토 보고서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석하신 팀장님께서는 발언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으로부터 발언권을 얻으신 후 직위 설명을 말씀하시고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정진 위원님. 네, 안정진 의원입니다.
지금 우리 이제는 그 일자리 경제과에서 소상공인 지원이라고 해가지고 1인당 50만 원 폐업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건데 네. 폐업이라고 하면 쉽게 이제는 우리로 또 그냥 옛날로 말로 그냥 망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분들을 50만 원씩밖에 안 줘. 근데 이분들이 소상공인 저거를 사업자 등록을 가지고 있었으면은 100만 원을 요번에 지원을 해줄 텐데 폐업했으니까 사업자 등록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사람들 100만 원을 못 받고 50만 원만 받는 거네?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지금 소상공인 100만 원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폐업을 했으니까 소상공인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더 많이 줘야 되는 건데 사실은. 내가 보기에는 이 사람들은 그냥 100만 원이 아니라 뭐 한 500만 원씩 줘야지. 아니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폐업을 했다는 거는 쉽게 안 좋은 소리로 망했다는 건데 이런 분들을 많이 드려야 되는 건데 1인당 50만 원씩밖에 안 돼. 그래서 난 어쩐 일인가 이렇게 한번 여쭤보는 거고 네.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라고 하는 거는 그럼 뭐예요? 이거 2,000명인데 50만 원씩 어떤 분들이요? 이분들은 이제 쉽게 말씀드리면 응. 이게 개인 사업자 등록을 가진 분들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학습지 교사라든가 학원의 스포츠 강사, 뭐 대리기사도 해당이 되고요. 보험 설계사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이 종사자에 해당이 됩니다. 아 대리기사, 네, 16, 무슨 뭐 14개 보험사 네. 이런 분들 네. 뭐 그거는 이해가 가는데 나는 정말로 아까 여기 소상공인 지원해가지고 폐업 소상공인에게 재난지원금 1인당 50만 원을 준다고 이거는 이분들은 정말 억울한 사람들이네. 폐업했다는 거는 이제는 사업을 안 한다는 건데 그러면 사업자 등록 있으면은 뭐 저 돈을 100만 원이라도 받을 텐데 폐업했으니까 뭐 이제 50만 원 받고 끝이에요. 근데 그분들이 또 다시 또 다른 걸 냈는지는 모르지만은 여기서 조금 좀 그분들이 어떻게 생각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내가 보기에는 이런 분들을 많이 드렸어야 되는 건데 어떻게 우리 일자리 경제과나 다른 우리 이제 소상공인을 이제 그 담당하는 부서에서 어떤 저거를 이제 기준이 이제 어떻게 이제 정해져 있는지 모르지만 하여간 제 생각에는 이분들을 좀 많이 드렸어야 되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가 이상입니다. 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네, 박상순 의원님.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지원인데요. 네. 이거 현재 그 발행 실적이 어떻게 돼요? 몇 명 되나요, 우리 안성? 작년에 예산이 85억 정도 됐었는데요. 60억 이상 정도가 인센티브로 지급이 됐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카드를 발행한 거는 한 13만 6천 명 정도가 카드를 발급을 받아서 어플에 등록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거로 13만 6천 명. 13만 6천 명 정도가. 네. 지금 여기 이번에 우리 예산 편성한 게 충전 지역화폐 20만 원 이상 사용자, 네. 그리고 이제 생애 최초 같은 경우에는 생애 최초는 여튼 이제 신규 등록자를 이야기하는 네. 거겠죠. 네. 그러면 지금 그 20만 원 이상 사용자가 이게 뭘 기준으로 20만 원 이상 사용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발급을 받아서 그동안 충전 금액이 20만 원 그 이상 돼서 사용한 사람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해당 기간 동안에요. 해당 그러니까 기간? 충전은 기존에 돼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기간 동안에 20만 원을 사용하는 경우에 5만 원을 인센티브로 지원하는 내용인데요. 이게 지역 경제가 많이 활성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5월 달이면 그 나들이 객도 많은 이 기간에 이렇게 반짝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3개월간. 그럼 사용 기간이 몇 월부터 몇 월까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추경이 확정이 되면 3개월 이내에 이게 한 5월 달까지만 하고요. 사용은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반기에도 한번 이게 잔액이 남을 경우에 한 번 더 하려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20만 원을 그 사용한 사람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네.
그 사용 기간을 어떻게 적용을 하시는 3개월입니다. 거냐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4월 1일부터 사업을 시작을 하게 되면 4월, 5월, 6월 말까지는 사용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4월부터 일단 그럼 4월부터 6월까지 네. 그 뭐 기존 충전액이 있던 새로 충전을 하든 네. 요때 20만 원을 네, 사용을 네, 하게 네, 되면 5만 원을 더 드린다. 네, 네, 네. 그 얘기인 그러니까 건가요? 5만 원까지는 6월까지는 다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3개월 이내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4월 1일 날 저희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20만 원을 사용을 하잖아요. 그런 인센티브가 5만 원이 바로 입금이 돼요. 네. 그런데 그 5만 원도 3개월 이내에 소비를 해야만이 5만 원이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20만 원의 사용 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 네, 안에 3개월. 네, 네. 그 여튼 그 지출이 된 사람들에 한해서 일단 네. 그 적용을 하신다는 거죠. 네. 이거 좀 예산 산출하시면서 신규 부분은 지금 뭐 몇 명 정도로 지금 목표를 잡으신 거예요? 사실 신규는 작년도에 각 부서에서 지역 카페를 통해서 카드가 많이 발급했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네. 저희가 인구에 비해서 카드 등록한 사람이 한 몇천 명 이렇게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분들이 혹시나 다시 카드를 구입을 해서 등록을 하는 경우를 네네. 예상을 해서 그분들을 신규 등록 대상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폐업 보상인데 이게 뭐 일시 폐업이 됐건 뭐 계속 폐업이 됐건 600개소가 실질적으로 지금 구체적인 현황이 파악이 된 거예요? 저희도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저희가 이제 2020년도부터 지금까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들이 6차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지금도 방역물품 구입비와 방역물품 구입비는 10만 원까지고 예를 들어 제가 만약에 5개 업소를 하면 50만 원까지 한 개 업소당 10만 원씩 5개 하면 50만 원씩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요. 또 방역지원금은 최대 정액으로 300만 원까지 처음에는 100만 원이었다가 300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번 주부터 저희가 지하에서 접수를 받고 있는데 작년도 4분기에 손실이 있는 업소는 또 손실보상금을 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는 이런 사업들이 엄청 많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폐업을 했을 때 작년 올해까지 6차 지원해준 것과 지금 진행하고 있는 3차 지원 사업에서도 빠지는 분들이 있을 거라고 예상을 했기 때문에 이 폐업한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최소한이라도 지급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예산을 편성한 내용이고요. 이 기초는 국세청 통계 자료에 보면 21년도에 안성이 폐업한 분들이 3,300개 정도 되고요. 이 중에 개인 사업자가 3,000개 정도 되는데 인근 시군에 비교를 해보면 저희랑 비슷하게 이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해줘서 그렇게 기준을 정했습니다. 여튼 그러면 그 정부 통계 자료에 기초해서 그냥 왜냐하면 폐업을 네. 한 다음에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다른 사업으로 하고 있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그렇죠. 600명 정도를 했습니다. 예. 그리고 여튼 지금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 같은 경우에 네. 이게 지금 우리 고용노동부가 고용안정지원금 대상 선정 기준이 있죠. 그거의 기준에서 지금 프리랜서 그 대상자 선정해갖고 전부 지급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프리랜서가 이제 굉장히 광범위해서 뭐 여가 부분도 있고 판매 부분도 있고 뭐 서비스 부분도 있고 등등등 뭐 쭉 한데 고용노동부에서 일단은 생활지원금의 지원 대상 기준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프리랜서의 예시들이 여튼 쭉 뭐 이렇게 있잖아요. 네. 예. 근데 지금 뭐 다른 과에서 일부 또 편성된 것도 있고 뭐 예술인 같은 경우나 뭐 이런 경우 포함하면은 그래서 중복되어지는 지원 대상을 제외하고 네. 그 기준에 따라서 전부 지금 네.
지급하는 그 기준을 갖고 지금 적용을 하시는 네. 건지 맞습니다. 맞아요? 네. 그럼 이번에도 뭐 그 방과 후 강사가 됐건 방문 판매원이 됐건 이런 분들 다 포함됩니까? 네, 이번에 이 대상은 저희가 2,000명으로 대상을 했는데요. 20년도에 사업체 기초 통계 조사해 보면 그 3,800명 정도가 대상이 됩니다. 근데 3,800명 이요? 3,800명 정도가 되는데 뭐 다른 뭐 중복으로 종사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2,000명 정도로 예상을 하는 건데요. 학습지 교사라든가 학원 및 스포츠 강사, 또 방과 후 학교 강사라든가 여행 가이드, 방문 판매원, 신용카드 모집인, 보험 설계사, 또 간병인, 가사 도우미, 대리운전기사, 목욕탕에서 관리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네. 목욕탕 안에서 이발소 같은 걸 운영하는 뭐 이런 분들이 기타 종사자에 해당이 되어서 이번에 지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제 뭐 손실 보상이 됐건 생활 안정 비용 지원이 됐건 그 2차적인 그 중복 지원 형식으로 지금 안성 씨 같은 경우에 계속 나가는 거잖아요. 그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 지금 이것도 그 12로 별도 편성에서는 두 번째죠. 지금 프리랜서 기존 수혜자들이 한 몇 명 됐어요? 네? 팀장님 제대로 답변해 주세요. 작년에는 기억이 저희 부서에서 지원해 준 기억은 국가에서 지원해 줬었죠. 네. 프리랜서 지원은 시가 처음이에요? 네. 전년도에 있지 않았었어요? 의원님, 그 폐업 관련 이 사업도 국가에서 지원을 해주고는 있는데 네. 저희가 국가 사업을 조사를 해봤더니 아까 안성이 이제 3,800개 정도가 1년에 매년 폐업을 한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고용노동부나 이런 쪽에서 지원받는 경우는 14개 정도밖에 지원을 안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급 조건이 상당히 까다롭고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되는 이런 조건들이 있기 때문에 거의 신청을 안 하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1차 지금 지급이 됐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여튼 이제 보험 설계사가 됐든 몇 번으로부터 좀 말씀을 네. 들은 바도 있고 뭐 등등 해서 제가 그러면 좀 잘못 알고 있었던 측면이 있나 보네요. 예, 일단 알겠습니다. 네, 또 다른 의원이 질의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없으신 거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일자리 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숙희 일자리 경제과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